예, 괴산은 아주 작만 36,000명입니다. 제가 2010년에 괴산에 왔는데 그때 36,000명이었어요. 2024년 15년 지났는데 36,000명이에요. 괴산은 매년 6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60명이 태어나요. 540명씩 인구가 줄어들면 15년 동안 한 8,000명 정도가 줄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36,000명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힘이고요. 이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소농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소농은 보통 평당 5,000원 봐요. 3,000평 농사지면 1,500이고 6,000평 농사지 6,000평 지어야 한 3,000만 원 생계가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6,000평 농사 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이렇게 이제 이모작으로 이 뜨거운 여름에 밭 갈아서 후작을 심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배추모를 살려내고 양배추모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 콩이 올해 꼬투리만 달리고 말라가고 있어요. 이런 해가 없는데, 근데 이제 괴산은 이 소농들이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친환경과 가공으로 살아남았어요. 저는 이게 괴산이 굉장한 힘인 거고, 우리가 36,000명인데도 농업인이 5,000농가, 12,000명 정도예요. 전국에 이런 데가 없을 겁니다. 아주 농업 인구의 비중이 높고 소농들이 대단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품목을 보십시오. 옥수수, 감자, 콩, 배추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죽어라고 하는데 이 고생스러운 이런 품목들을 돈 되게 만든 게 친환경이고 가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친환경은 아니고 이제 가공이니까 가공 얘기를 해보면 우리 그 돈 안 되는 옥수수로 돈을 만든 게 이런 겁니다. 그 도로변에 가마솥 걸고 쪘어요. 옥수수 하나가 지금 농가가 받는 돈이 500원에서 600원입니다. 친환경으로. 찌면 1,500원쯤 가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옥수수가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옥수수를 요 가운데 있는 건 제가 쪘던 찜기입니다. 제가 영농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영농조합의 가장 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옥수수 찌는 거. 그래서 이걸로 몇 년 찌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기계를 샀습니다. 이 기계 값만 해도 뭐 몇 억이에요. 이렇게 영농조합과 장목반들이 저렇게 가마솥에서 이런 멸균기까지 가공업을 쭉 농민가공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기반들을 만들어 왔던 거고요. 괴산군은 괴산군 대학차로 옥수수라는 아주 특별한 품목이 있었어요. 대학차로 옥수수 드셔보셨죠? 네. 그것을 아까 5,000농가라는데 한 1,500농가가 옥수수 농사 짓습니다. 그 중에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쪄서 팔고요. 그 옥수수로 한 250여 원이 이제 소득으로 오는 거죠. 배추입니다. 이 배추 한 포기 잘해야 돈 1,000원 받아요. 실은 200원, 300원도 못 받을 때가 많고요. 근데 이걸 딱 절이는 순간 그 배추가 한 4배는 비싸집니다. 이렇게 두뇌우가 배추를 절이면 한 500박스 절이면 2,000만 원을 만들어요. 두뇌우가 꾸준하게 한 달간 일을 잘하면 그러면 농가 소득에서 거의 1년 소득의 반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노력하면. 그렇게 해서 장목반들이 절임 배출을 하고, 제가 옥수수를 한 100만 통 삶았고요. 매년 15만 통씩 한 7년 삶았으니까. 절임 배추도 1년에 한 10kg로 한 살림을 나갈 때 한 7,000에서 8,000 박스 정도 절였으니까 그것도 15년간 절이니까 뭐 굉장히 많은 배추를 절여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농가들의 소농들의 도움 또 소농대 연합체인 장목반들의 조직화가 발전하는데 큰 기틀을 했고요.
이렇게 뭐 김장 축제도 열고, 저는 이제 요즘에 절임 배추보다는 김장 양념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 축제에 주로 가장 특화된 품목으로는 이제 김장 양념을 해서 세트로 팔면 훨씬 더 소득이 좀 높아지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직들이 여러 개 생깁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 흑사랑영농조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옥수수 삶고 절임 배추를 하다가 저희가 개발한 품목이 이제 양배추. 저희가 양배추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 양배추 액을 내렸고, 전년도에 옥수수를 한 3억, 절임 배추 3억, 양배추 한 8억, 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품목이 됐고요. 괴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농촌개발회가 능산마을 중심으로 농촌개발회가 개발한 이런 그 한축식품, 여기가 한 200억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쌀만 도정하는 칠성류 위농, 토종콩 하는 괴산잡곡, 그리고 이제 솔매농장인 능산마을의 그 계란과자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그 가공품들을 개발해서 출하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이렇게 가공품을 그러니까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 양배추를 만들면서 그 양배추를 내리다가 정말 많이도 버렸습니다. 그 소독이 잘 안 돼가지고 살균이 잘 안 돼서 반품도 많이 당했고, 근데 그것을 견뎌준 게 사실 한살림의 소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원찮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그걸 참 견뎌주고, 저희가 한 1년간 시행착오를 겪다가 좀 안정화됐는데, 그런 것들을 농민 가공이 발전되는 과정에 소비자 조직들의 그러한 배려나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괴산의 이제 특유한 친환경과 가공이 결합된 이런 그 조직들이 발전을 해왔고요. 이것들이 연간 한 400억 원 이상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괴산의 식품 제조가공업과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한 식품 제조가공업이 140개소, 즉석 판매는 137개소인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농업인들이 많이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쿱을 위시한 이 생협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식품 가공 단지를 조성하는데 대규모로 좀 조성한다. 그래서 괴산의 특색이라고 하면 아이쿱의 가공 산업 단지하고 한살림의 생산자 조직과 농민 가공 조직들이 좀 이렇게 잘 발달해 있는데, 아쉽게도 아이쿱의 그 가공 단지들은 지역 연계성이 없어요. 원물도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고, 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버스로 충주나 청주에서 실어 나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농민 가공부터 출발한 한살림의 가공 조직들은 지역의 원물을 이용하고 지역의 농민들과 거기에 뭐 귀농귀촌자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019년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들어섰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집에서 만드거나 건강원에서 짜오거나 뭐 방앗간에서 오염으로 가공해온 가공품들이 사실은 다 불법 가공품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좀 양성화의 길로, 발전의 길로 좀 들어섰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그 농업인들 지금 한 42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은 농가들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물품을 출하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출고 총액은 이제 판매가 50% 출고에 접으니까 1년에 한 1억 2천이니까 이게 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 이유는 그 작은 공간에 이게 그 500제곱미터가 안 될 거예요. 그 작은 공간에 그 수많은 실험용 아주 작은 기계들을 많이 놓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많은 농가가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에 부딪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검증된 농가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양성화
양산시설을 갖춘 그런 가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잠깐 좀 정리해보면, 괴산의 그 산옥수수나 절임배추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괴산군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 평균보다 한 5% 정도 높은데, 이런 직거래 비율이 높은 이유가 소농들이 다양한 이런 가공품을 만들거나 자기 물품을 소비자의 직거래함으로써 소득을 높여와서 그런 농가, 소농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옥수수 직거래 비율은 40%고 배추는 거의 80% 정도가 직거래로 저희가 팔리고 있는 물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 9월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듭니다. 이 배경은 아까 우리 옥천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저희도 겪어왔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주민등록본부 학교 주민등록본부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다가 이렇게 20년에 만들었고요.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저희 먹거리한테 사회적 협동조합이 통합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여 조직이 괴산의 농단협, 유기농연합회, 한살림 명농조합, 학살림 명농조합, 계산작곡 등등에서 지역에 있는 농업단체는 거의 망라해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이 협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통합 위탁받아서 저희가 5년차 갱신을 해서 27년까지 지금 통합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 매장을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로컬 매장을 만들어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로컬 매장 정말 작습니다, 저희. 내일 가보시겠지만 한 15평이나 되려나? 근데 저희가 만들면서 최고 주안점을 둔 게 어떻게 하든지 가공품을 만들자. 그래서 가보시면 아마 말도 안 되는 데서 만들었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또 쪼개서 조리실 만들고 제빵실 만들고 해서 반찬이나 즉석 판매업도 하고 빵도 굽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주요 간판 물품으로 내서 소비자들을 좀 모으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매장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요번에 규제 개혁을 위해서 즉석 판매 물품에 관해서는 농업인이 즉석 판매업을 낸 분들은 로컬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전국에 10개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에 이제 충북에서 충주와 괴산이 선정됐고요. 저희 이 로컬 매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즉석 판매하는 분들이 로컬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 됐어요. 다 농업인들이고요. 또 강릉특히 저분은 아까 얘기했던 칠성유기농, 거기에 생산자 회장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요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까지는 즉석 판매하시는 분들이 실제 매장에 갖다 팔지는 못했잖아요. 직거래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윤병승 교수님이 아주 큰 역할을 내주셨는데, 이것을 직거래만 하는 것을 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요구를 많이 했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이제 괴산이 그런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한계가 있어요. 즉석 판매업이라는 것도 실은 근생 2종에만 허가가 납니다. 근린생활 2종이라고 하는 땅,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대부분 농지예요. 농지에는 근린생활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근린생활이 날 수 있는 것도 조금 대단히 제한적이고, 근린생활이 즉석 판매업은 조건이 그거예요. 자기 주방에서 못 만들어. 자기 주방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 상하수가 갖춰진 방수가 된 시설이 있어야만 이 즉석 판매업이 나는 것이라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진정되는 게 이제 미국의 농가보호법, 코타지 푸드로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겁니다. 농가가 우리 도로변에서 가마솥 끌고 옥수수 쪄서 파는데 어디 신고를 합니까? 무슨 판매업을 허가를 받습니까? 그냥 쪄서 팔아요. 그리고 절임배추 해서 팝니다.
그게 실은 소농들이 살아남는 길인데, 미국의 농가보호법이라는 게, 코타지 푸드로라는 게 신고 없이 농가가 자기 주방에서,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자기 주방에서 잼을 만들고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괴산의 소농들이 살아남은 게 사실은 법에 신고받지 않고 우리 집에서 목수 짜서 팔고 조립해서 팔아서 괴산에 이렇게 소농들이 이제까지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게 좀 요번에 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계기가 좀 발전하려면 그러한 법적 제도화가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근데 가야 할 방향은 저희도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외부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가공품인데 앞으로는 내부 판매, 특히나 이런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가공품을 좀 자꾸 개발하자. 노인 고령 친화식, 연화식 같은 물품들 자꾸 개발해서 좀 만들어 보고 지역에서 취약계층들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공품에 대해서 자꾸 개발해 보자라는 이제 고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두부나 김치 같이 지역의 필수 품목들이 괴산에 아직도 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두부 생산 농가가 있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건 팡두부고 햇섭두부인데 그런 시설을 농가가 갖추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런 벽들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이 한편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발달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먹거리 돌봄 사업과 지역 내 필수 가공 품목에 대한 꾸준한 개발과 육성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지역의 소농들이 우리 15년간 잘 살아남았듯이 앞으로 15년도 36,000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